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안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백화점 확장 이전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들이 목포 도심을 무법 질주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하지만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호국 충전의 상징인 여수 이순신 광장 일대 모찌 가게들이 계속 문을 열면서 때 아닌 외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진전해 보이지 않고 있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까지 백화점 확장안과 관련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사업계획 발표 1년이 다 돼가지만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 지지부진하던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중순경까지 3자 협의체를 통한 상생협의와 더불어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던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전보다 백화점 확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고 다음 달 중에는 공동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거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 시장은 행정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로 편입 등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백화점 확장 이전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신세계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음 달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금은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종일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6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에서 한 도심 속 도로가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연습 장소로 변해버렸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목포시는 예산탓만 하며 느긋하기만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반동 도로는 주말이면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로 변합니다. 일주일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일주일 전과 달리 레이싱 차량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튜닝 차량들의 무법 질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 경찰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목포시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뒤늦게 경찰과 협의하겠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절차가 우리도 무조건 막 대부분 돈이. 또 다른 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 그리고 집합 다중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뭐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도로는 가속 방지턱 설치 대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의 말대로 대반동 도로와 비슷한 도로에는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 목포 갑바 인근 도로입니다. 곳곳에 과속 방지턱이 눈에 띕니다. 목포 갑바 인근 도로는 이처럼 그림이 아닌 진짜 과속 방지턱들이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2km 구간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모두 4곳. 한때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이기도 했던 목포 갑바 인근 도로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됐고 이후 이들 차량들은 더 이상 해당 구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쪽도 좀 코스가 좋긴 한데 솔직히 중간에 방지턱이 거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조건의 도로임에도 그때그때 목포시의 결정은 다른 셈입니다. 심지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포시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주족들의 그런 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느꼈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매일같이 이렇게 접수됐던 사항들인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목포시. 그러는 사이 목포도심은 심지어 타 지역 불법 튜닝 차량들까지 찾는 그들만의 레이싱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곳곳에서 못질한 일본식 이름의 찹쌀떡이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 충절의 상징인 이순신 광장 일대에 못지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면서 때 아닌 외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중심시가지인 이순신 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못지라는 일본식 표현을 크게 내건 찹쌀떡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찹쌀떡 가게는 단 한 곳이었지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못지를 내건 비슷비슷한 찹쌀떡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특산품인 것처럼 관광객들의 손에는 못지가 쓰인 쇼핑백이 하나둘씩 들려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도 뭐 유명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게들이 외색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수의 호국 정신을 대표하는 이순신 광장에 버젓이 일본어 상표를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못질 가게들이 이순신 장군이 군사 지휘를 했던 장소 국보문화재 진남관과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수가 구국의 성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이순신 광장이고 거기에 이순신 저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영어가 난무하는 그런 간판, 대형 간판이 있는 것은 좀 무리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입니다. 이순신 광장의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입장과 일본과 싸웠던 곳인데 못지라는 일본 그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찹쌀떡으로. 상호와 간판 사용은 사업자의 자유일 뿐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권이니까 시민 개인이 누가 뭐 하나 못하나 안 좋다 평을 할 수는.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호가 아닌 이상 못질한 상호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국 충절의 역사가 깃든 여수 중심지에 일본식 표현이 쓰인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40대 한의사 박모 씨와 50대 사무장 김모 씨 등 2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 박 씨와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72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화순군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 지원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활동 지원자 황모 씨와 공동 책임자가 56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 등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황 씨 등 활동지원사 26명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만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 반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4살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7일 서구 풍암동의 근린공원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비둘기 21마리 중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폐사 원인 분석을 요청한 결과 농약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누군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팀의 주춧돌인 간판 타자 2명을 잃었습니다. 핵심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 속에 타선의 집중력도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1로 뒤지던 7회 말 최영우 선수가 1루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1루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과는 왼쪽 쇄골 골절로 4개월 재활이 필요해서 시즌 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저기서 다리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살짝 걸렸는데 여기 떨어질 때 지난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나성범에 이어서 팀의 주축 선수가 또 빠지게 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이었던 강력한 팀 타선도 박찬호와 나성범, 최용우 등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시즌 아웃 등의 여파로 예전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KT전에서는 9회 원아웃까지 안타 하나도 못 때리면서 하마터면 노히트 노런을 선물할 뻔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1승 6패의 부진에 허덕이면서 5할 승률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연패의 길고 긴 터널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후 또다시 2연패. 5위 SSG에는 한 게임 차로 벌어졌고 4위 두산에는 4게임 차까지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0경기. 가을역으로 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가 손가락 물집 부상을 이유로 아시아게임 대표에서 탈락하고 산체스가 복귀하면서 5선발 체제는 유지하게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순간 한 방을 알려줄 해결사가 사라진 만큼 승부처에서 보다 세밀한 작전 야구 등 벤치의 역할과 역량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시즌 막판 줄부상과 투타 부진 속에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드리워진 가운데 NC와 4연전, 그리고 키움, SSG와 치르는 이번 주 7경기 성적이 기아의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을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청 소속의 한국 근대오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전웅태는 그제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경기 합계 1,508점으로 정상에 올라 아시안게임 개인전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힘들고 지친 국민들께 희망을 전해줘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축전을 보냈고, 전 선수는 자신의 SNS에 축전을 소개하며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 전남 친명 원외 조직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공작에 당대표를 팔아넘긴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민주, 반개혁 행태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광주 전남 혁신회의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의 그늘에 숨어 사욕을 챙기는 비열함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송갑석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자기 증명은 거부한다며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대 물량인 2023년산 공공 비축미 14만 4천 톤을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합니다. 전남도는 특히 전체 공공 비축미 14만 4천 톤 가운데 3만 2천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 형태로 미국 종합처리장과 벼 건조 저장 시설에서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매입하고, 나머지 11만 2천 톤은 포대벼 형태로 다음 달 10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매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매입 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성수품 가격이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장 입구부터 추석 제수용 과일이 진열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은 선뜻 사지 못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비싸네. 사간 게 6,900원 하네.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지. 휴대전화까지 꺼내 가격을 비교하며 고르지만 예상보다 비싼 탓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과일이 많이 올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거 세 박스에도 4만 원만 했거든요. 올해는 되게 또 비싸네요. 6만 원이니까 한 2만 원 더 올란 것 같아요. 올해 과일 출하량이 줄면서 이 마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사과는 40%, 배는 20% 판매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6%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과는 홍로 10개 기준 29,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트에선 평균 44,200원,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렸다고 발표한 성수품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서 가격이 올랐고 판매 가격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3.3% 오른 데 이어 이번 달도 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는 체감하기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 수산물은 일본 오염수 방류, 과일 선물 세트는 가격 상승 때문에 한우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 일부 한우 품목은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 선물 세트를 많이 찾다 보니까 등심, 안심, 채끝 이 부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과일 같은 성수품이 풍성해야 할 늦은 추석임에도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무겁기만 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막바지 벌초도 한창입니다. 추석 전인 8월과 9월에 예초기 사고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예초기 소리가 공원 묘지를 가득 메웁니다.
수북이 덮인 풀이 잘려나가면서 잡초가 무성했던 산소 주변도 말끔하게 정돈됐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성모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초기 사용 경험이 많은 벌초 베테랑들이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얼굴 보호 장비부터 다리 보호대까지 안전장비를 꼼꼼히 착용했습니다. 벌초할 때 쓰는 예초기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갖고요. 이물질이 속도가 빨리 튀깁니다. 그래 타격이 커요. 맞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호 장비를 꼭 하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21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29건이 추석 명절 직전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0대 남성이 60.6%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부상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절단, 심지어 안구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친 부위는 발이나 다리가 가장 많았고 손과 팔, 얼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덮개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돌이나 칼날이 튈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작업 장소 주변에서 돌과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는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광주와 전남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가 강하지 않아서 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